안녕하세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상임대표인 김영옥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의 노후를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노후 준비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의 노후 준비이기도 한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가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나기 미와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여성 예술가의 작업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야나기 미와는 일본에서 거의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예술가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야나기 미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을 알렸고,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일본 전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야나기 미와는 엘리베이터 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가부장제에서 그 여성성 규범을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그 모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걸 시리즈를 찍었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나기 미와는 일본 사회가 급속도로 초고령화되면서 이 노년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신의 작업에 그 모델들이 되어주었던 엘리베이터 걸 모델들에게 4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여성 모델들이 곰곰이 40대 이후에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나기 미와라는 작가와 만나서 자신이 꿈꾸는 40년 이후에 그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나기 미와가 그 노년의 모습을 분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이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에 따라서 장소도 미장센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연출된 장소에서 당사자들이 노인으로 분장한 다음에 포즈를 취한 모습을 야나기 미와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본들을 나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예술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베이터 걸이 거둔 성공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세계적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나의 할머니들 시리즈 중에 몇 편이 전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의 할머니들이라는 작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종종 당신의 내면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한 아이를 찾아보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내면에서 울고 있을 유년기의 그 어린아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만나서 화해를 하시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의 어떤 상대 이미지로 당신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의 당신을 만나봐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야나기 미와가 제시하는 이 나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20년 후 혹은 사람에 따라서 30년 후 혹은 40년 후에 자신을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아주 먼 미래 시간에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동료들에게 학우들에게 소개를 하라 이런 숙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것을 상상하기나 했다는 듯이 한적한 오후 석양이 질 무렵 그네에 앉아서 가볍게 흔들거리면서 내가 살아온 일생을 반추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70이 되면 혹은 80이 되면 그렇게 느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네 위에 몸을 싣고
과거의 나의 여러 얼굴들을 만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나기 미와의 그 나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작업을 보면서 저는 마치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 숙제를 하던 저를 다시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고즈넉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주보고 바라보듯이 응시하면서 미래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혹은 무엇을 여전히 꿈꾸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나기 미와의 이 나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대 젊은 여성들이 상상한 그 할머니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대 여성이 자신의 40년 후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100세 시대,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0대 혹은 50대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20대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120세 시대를 살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에게 늙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 가당치도 않고 그리고 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행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아,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 참 잘 살았다. 신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잘 살아낸 자기 자신에게도 가벼운 미소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려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늘 조금씩 나이 먹어가면서 그때그때 의미 있는 생의 단계를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죠. 젊은 사람에게도 40년 후에 너 혹은 50년 후에 너를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이와 관련해서 꽤 혼란스러운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체의 나이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958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62살, 그 달력이 제시해주는 신체적인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상당히 여전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나이가 또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이미 60세에 꽤 많이 진행된 어떤 노쇠 혹은 신체 장애를 경험했다면 지금 60세의 사람들은 뭐? 나보고 노인이라고?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고개를 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사회적으로 그 나이에 부여하는 의미를 보면은 여전히 60세는 노년기가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55세부터 심지어 은퇴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60세, 65세가 되면은 은퇴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 쌓아온 경력과 혹은 기술이 그냥 묻히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이모작에 새로운 스타트업을 꿈꾸기도 해요. 60대는 결코 노년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신중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나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한다라고 할 때 이 할머니는 꼭 파파,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친족 관계 내에서 할머니가 된 혹은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이미 그 6명의 조카, 손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제가 이모 할머니예요. 할머니라고 그들은 저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할머니라는 생각 별로 못해요. 길거리에서 누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혹은 시간의 존재로 하루하루 성숙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 나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 나 같으면 저런 할머니가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과 상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일 먼저 보여드릴 첫 번째 이미지는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본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통 뭐 한 70세 혹은 80세 할머니를 상상할 때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목도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보통 나이가 이제 드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이런 주문을 하기도 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년기를 누리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젊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세요 라고 거의 주문을 외다시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심내지 말아라.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다 넘겨주어라.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다. 무대에서 내려와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든가 아니면은 당신만의 그 편안하고 욕심 없는 그런 생활을 누려라 라고 또 주문을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혼란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문들이 들어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다 양보하면서 노년들끼리끼리만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왕년에 내가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뭐 이러면서 과거 회상적인 이야기는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나? 농촌에 가야 되나? 혹은 번잡하지 않은 도심을 떠난 그런 조용한 곳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LA의 금문교 위를 달리고 있는 빨갛게 머리를 물들인 한 노파를 보게 됩니다. 사실 노파라고 제가 일부러 말을 했어요.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 노파는 정말로 불타는 듯이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남자 청년과 함께 그 뚜껑이 열린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호탕하게 웃어 제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상상한 그 20대 여성 당사자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이 여성은, 그러니까 이 노파는 다 틀니를 했대요. 그래서 윗니나 아랫니나 다 틀니입니다. 틀니를 하고서도 저렇게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여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여성은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여전히 청춘을 불태우는 그런 노년기를 살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그 이전 나이대에 해보지 못했었던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노년들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상력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그 발랄한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 노년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색으로 소개해요. 퇴적 인간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모래가 긴 시간 동안 그 물의 쓸림에 따라서 차곡차곡 축적된 부분을 우리는 퇴적층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도 하루하루 살아내고 나면 나중에 그 어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쌓인 모래처럼 그 축적된 퇴적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퇴적층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별로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퇴적층에 모인 사람들끼리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적층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탑골공원 혹은 다리 밑. 그런데 이 다리 밑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평구 같은 곳에 가면은 여러 개의 다리들이 있어요. 홍제천과 불광천
사이사이에 이제 다리들이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리 밑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가보게 되면 실제로 노년분들이, 주로 남성 노년분들인데 모여서 바둑을 두거나 혹은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긴 시간을 혼자 계시면서 소일하기도 해요. 그야말로 다리 밑 노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탑골 공원이라든가 이런 그 다리 밑 장소라든가 이제 이런 곳들이 노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기꺼이 찾는 장소들이 있죠. 쇼핑몰이라든가 삼성 코엑스 같이, 아니면은 이제 그들을 1등 손님으로 반겨주는 이태원이나 혹은 홍대 앞에 핫한 장소들, 그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노인들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게 되고, 노인들이 있는 곳에는 청년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 지레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시크한 카페에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모이는 장소, 찾는 장소가 구별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준 이 이미지는 매우 뜻깊은 이미지인 거죠. 아니다. 80 먹은 할머니도 새빨갛게 머리를 물들이고 틀니를 한 채 20대의 청년과 신나는 모터사이클 운전을 하면서 소풍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너무나 흥미로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없이 통쾌한 웃음을 웃어 제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노년이 반드시 고요한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이미지에서는 또 그런 그 노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향된 어떤 노인 이미지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고요한 곳을 좋아하는 것도 가능하고, 노년기에는 또 굉장히 젊은 사람들과 굉장히 핫한 장소에 가서 뭐 디스코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맞아요. 70 먹은 할머니가 혹은 80 먹은 할머니가 머리를 그렇게 불타는 덤불처럼 빨갛게 물들이고 빨간 스타킹을 신고, 그리고 20대 청년과 모터사이클을 탄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짜릿한 그런 체험이 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꼴불견일 수 있어요. 꼴불견. 아, 주책이다. 저 할머니 벌써 약간 노망 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온 모습으로 늙게 돼요. 그래서 그 고독사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고독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독사를 두고 일본의 유명한 사상 철학가인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삶이 고독사를 부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빨간 머리 물들이고 빨간 스타킹을 신고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런 할머니가 되려면 이미 젊어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모습대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에 따라서 늙은 모습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를 상상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거예요. 어찌 보면 늙은 자기의 모습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늙은 자기의 모습의 책임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거다, 이런 건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고독사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죽음 혹은 노년,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의 여정이 결국은 80살의 나를 만들고 90살의 나를 만든다, 이건 거죠. 그래서 80살에 그렇게 뭐랄까 흥미진진한,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모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사는 건 거죠. 그게 이 작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춘이 다양하다면 노년도 다양하다. 청춘은 아름답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치 노년에게는 그런 질풍노도의 고민도 없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깊은 슬픔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노년을 향한 오해이고 그리고 이 오해가 깊어지면 심지어 혐오로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 이미지를 같이 보면서 나의 노년은 어떨까 상상해 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다는 겁니다.